로드맨 TV 얼마나 재밌게요? 자, 그럼 다음 주제입니다. 간판 대 학과 어떤 거를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야 할까요? 인데요. 저 같은 경우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가고 싶은 학과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과인데 사실 이과형 인재가 아닌 거를 나중에 판단을 했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이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이과 수업을 계속 들었는데 나는 이과형 인재가 아니었던 거죠. 전 좀 맞아야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거를 바꾸고 아예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좀 없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갔는데 그냥 저는 간판대 학과 있을 때 그냥 간판 보고 학교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현 씨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저는 완전 학과만 보고 갔죠. 완전 학과만 보고 갔죠.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현재 지금 특수교육학과 재학 중인데 실제 여사상 쓰셨다 그랬죠. 여사상 썼을 때 다 이화여자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교 붙은 대학교 혹시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희대 붙었었고, 네, 경희대. 동국대 붙었었고, 네, 동국대학교. 교대 네. 하나 쓰고, 예, 이대 쓰고, 예.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까지 가려면은 성적이 조금 모자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학교를 조금 낮춰서라도 원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완전히 특수교육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학과를 보고 가라고. 대학교를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하고 살 직업이니까. 사실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도 학과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면은 간판을 보는 게 맞겠지만은 꿈이 확고하다면은 학과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 반박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전과라던가 복수 전공이라던가 부전공 같은 걸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대학생활 저는 1년 차고 이제 2년 차잖아요. 이 전공 전과라던가 이런 게 복수 전공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가요? 쉽지 않죠. 시도해 보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합니까? 막 안 맞는 과를 주 전공으로 해서 그걸 4년 동안 쉽지가 않잖아요. 대학교 진짜 쉽지 공부가. 않죠. 예, 정말 쉽지 않죠. 그거를 4년 동안 예, 교수님 밑에서 메일 같은 걸 이렇게 한다는 게 안 맞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잘 맞는 원하는 데를 갔는데도 너무 힘든데. 사실 전과라는 건 정말 매력적인 제도긴 한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 점수도 탑이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의 TO도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이 정말 운 좋게 맞물려야지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과할 생각으로 원하지 않는 과에 가버리게 된다면은 정말 이도저도 아닌 맞아 정말 못할 소위 수밖에 말하는 없어요. 죽도밥도 아닌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언해드리려는 학과를 봐라. 그럼 이 정도면은 조금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때 동의하시나요? 근데 어차피 자기 선택이니까. 그럼 저 이거 왜 하고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참고만. 이제 참고용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입시 이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신 분들이 이 영상 시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뭔 개소리야? 그 다음으로 이제 문이과 응. 얘기하고 이어서 문이과는 지금 현재 통합 상태죠. 근데 저희는 분리였어요. 딱 저희 다음부터 통합으로 맞아. 갔는데 이 문과 이과 그리고 문이과 통합 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했으면 해요. 실제로 문과였나요 이과셨나요? 문과였죠. 뼈문과였죠. 네, 저는 이과였어요. 저는 후회를 했죠. 사실 이과인데 문과형 인재에 더 맞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과로 시험을 본 케이스인 것 같고 근데 수학 잘했잖아. 수학 잘 못했어요. 이건 기만이야.
아 이거 나중에 뭐 제가 제 얘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할 텐데 어이가 없네. 뭐 하여튼 그러면은 문이과 통합하고 분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저는 통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통합이 낫다.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완전 통합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이상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데 예. 굴릴 때는 고1 딱 지내보고 고2 올라가기 전에 문과를 할지 이과를 할지 딱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딱 꿈이 있는 애들은 모르겠는데 그건 그 길보고 예.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막 닥쳐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통합을 주장할 것 같아요. 분리를 주장할 것 같아요. 통합이요. 못 맞췄지롱. 예, 맞습니다. 통합을 주장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피해자죠. 사실 이 제도의 피해자죠. 왜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17살의 나이잖아요. 만으로 16세, 15세 나이인데 그때 자기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평생을 좌우하는 이 선택을 하라는 건 좀 가혹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단지 당시에 그냥 이과 대세론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좀 이과는 가면은 좀 취직이 잘 된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후회를 좀 많이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이제 통합을 주장하는데 지금과 같은 통합은 저도 반대예요. 할 거면 아예 그냥 완전히 통합을 시켜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은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다고 보시나요? 그쵸. 많다고 보죠. 네, 저도 큰 문제가 한두 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에 이제 저희보다 훨씬 공부 잘하시고 많은 경험 쌓으신 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가 이제 문과냐 이과냐를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문제가 사실 되진 않아요. 아무리 통합이라고 해도 문이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건지 사실이니까 이과 쪽으로 갈지 혹은 문과 쪽으로 갈지 확실하게 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그걸 못 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자기는 문과가 맞는지 이과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으세요? 일단 막 부모님 말이나 선생님 말 듣고 결정하지 말고 예. 수학 못한다고 문과, 막 수학 잘하면 이과 이것도 아니니까 아, 그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책 읽는 거 좋아하면 문과로 오는 게 약간 문과를 좀 띄워주려고 하시는 그런 발언이었던 아니 것 그리고 같은데. 문과라고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러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조금이라도 마음 가는 쪽으로 일단 하고 보면은 자기가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가 나올 거예요. 그때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면은 저는 이거는 좀 지금 와서는 좀 당당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지만은 바꿔라. 바꿔도 된다. 맞아. 그렇게 왜냐면 당시까지 저도 이제 그랬고 많은 친구들이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문이과 바꾸고 싶다. 이게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안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다. 충분히 자기의 꿈이 확고해졌으면은 혹은 자신의 성향과 확실히 안 맞는 것 같으면은 과감하게 바꾸고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 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네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입시에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실패를 하진 않았죠. 저는 한번 실패를 맛보긴 했지만은. 네, 실패는 하진 않았으니까 저희보다 이제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분을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저희에서 이제 조금 맛보기식으로 어떤 공부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정현 씨가 생각하는 입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 노는 걸 워낙 막 좋아했었고 예, 저도 그랬죠. 공부를 그렇게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꿈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음. 좀 확고하면은 예, 예, 그러면 밤새고 일주일 밤새도 버틸 힘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은 그 꿈, 비전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를 좀 가까운 거에 좀 두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사가 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리사를 목표로 달리는 것보다는 그 어떤 요리 학과 같은 맞아. 그 과를 비전으로 두시고 꿈으로 두시고 목표로 두시고 달려나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약간 확실한 열망, 약간 목표를 딱 그죠. 바로 정하. 그게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정말 입시 전쟁, 입시 지옥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도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는 안 할 수 있는. 그럼 로드맨 씨는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 부분은 방법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부하는 거? 정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장담은 못 하거든요. 물론 길수록 좋긴 하지. 가까워지긴 하죠. 고득점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계속 그 재수 생활을 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플래너 쓰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이 과목마다 시간 배분 같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입시가 전략 싸움이에요. 그것도 맞아. 진짜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있을 때 4당 5락 4시간 자면은 맞아. 또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런 세대는 사실 아니에요. 정말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셨어요? 그럼 이제 저희 대망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픈 이야기지만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천재들이 있잖아요. 타고난 애들. 네, 타고난 애들. 이 선천성에 관련한 문제인데 정현 씨는 이 선천성이 입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라 해야 되지? 타고났는데 노력하면서 즐기는 애들 있잖아요. 막 있죠. 진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즐기면서 막 매일 하는 애들. 그런 그런 친구들은 애들은 진짜 이길 수 없어요. 너무 절망적인 얘기. 아니 근데 또 천재는 아니지만 예. 앉아있는 시간이나 막 공부하는 양으로 비벼볼 수는 있죠. 본인 막 본인 눈에 본인 얘기냐? 불을 켜고 쟤를 잡아먹겠다 하면서 공부하면 예. 비슷한 위치까지 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한다. 다만 입시에 있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끼치지 생각해요. 않는다. 않는다. 진짜?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왜냐면은 저는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음악을 하거나 체육을 하거나 기타 다른 장르에 있어서도 분명히 타고난 사람들은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선천성은 우리가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리고 나서 막 박사학위를 따고 아니면 또 연구원 길을 가거나 그럴 때는 확실히 선천성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수능을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애들은 물론 잘 보겠죠. 수능을 아마 높은 확률로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머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죠. 정말 머리가 안 좋다고 하는 경우에도 정말 수능 같은 경우는 이 양과 방법과 열정만 있다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지 않나. 저는 약간 대한민국 입시의 긍정적인 부분도 마지막에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네요.
아, 이런 신촌 남녀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게스트 모시고 같이 이제 진행자로서 저희 프로그램 이제 끌어 나가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냐? 저는 좀 이번 녹화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저희가 예능 토크쇼라는 슬로건으로 잘 잡았는데 좀 예능적인 요소를 많이 좀 가져가셨을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니 말하는데. 아마 근데 저희는 지금은 프롤로그잖아요, 사실. 본격적인 본방에 앞서서 예고편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고 저희 소개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저희 신촌남녀 1화 제대로 된 1화부터는 이제 이렇게 게스트 모시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건데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배꼽을 훔칠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 배꼽도 훔치고 또 유익하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궁금한 부분 저희가 정말 잘 인터뷰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부분 싹 잘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실 건가요? 네. 오늘도 보니까 노력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반만. 오늘은 반반. 앞으로 50%의 정현씨 보셨는데 100%의 정현씨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게스트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좀 저희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 안녕. 너 내 구독자가 되라. 네,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